멘트를 조작까지 감행할 정도로 열렬한 사랑을 퍼붓는 페네르바체 팬들, 그들이 얼마나 김민재를 잊지 못하고 있는지, 오랜만에 이스탄불에 온 김민재에게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살짝 맛만 봤습니다. 자, 김정용입니다. 25일 바이에른이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무려 5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에른이 3대1로 승리하면서 챔피언스리그 A조 3전 전승으로 선두 독주에 나섰습니다. 경기 전까지 승점 2점 차로 잘 추격하고 있던 갈라타사라이는 순식간에 5점 차로 크게 뒤쳐졌습니다. 갈라타사라이가 앞선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잡아낸 바 있죠. 그래서 바이에른 상대로도 만만치 않을 거란 예상을 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경기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바이에른은 그걸 이겨냈다는 거, 이게 맨유와의 차이였죠. 자, 경기 내용은 조금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현지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가 이스탄불로 컴백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김민재가 거쳐간 팀 페네르바체, 그리고 이탈리아의 나폴리, 이 두 팀이 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민재야 돌아와, 너 없이 우리는 안 돼, 너 없이 우리 너무 허전해, 이런 러브콜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거 유명하죠? 다들 아시죠? 질척거리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앞두고도 그 질척거림이 여지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럴만 했어요. 페네르바체는 갈라타사라이와 이 지역 라이벌입니다. 대륙간 더비라고 하거든요. 한 도시에 있는 더비 라이벌인데 왜 대륙간 더비라고 하느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사이를 가로지르는 해협, 한국의 서울로 치면 한강 같은 그 해협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갈리죠. 그런데 페네르바체가 아시아 사이드, 갈라타사라이가 유럽 사이드에 있어서 한 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유럽, 하나는 아시아인 그런 재밌는 상황이에요. 대륙간 더비라고 불리는데, 이 대륙간 더비에서 김민재 선수는 2021-2022 시즌 한 시즌 뛰는 동안 2전 전승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김민재가 나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전적을 봤습니다. 김민재 이후에 페네르바체 성적 제가 찾아보진 않으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시즌 두 경기 모두 0대3으로 대패를 했더라고요. 그때마다 생각이 났겠죠. 아, 우리 민재 없어서 이래, 민재야 돌아와. 갈라타사라이 팬들은 여전히 김민재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1년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호들갑들을 떨었을까? 김민재가 이스탄불 공항에 와서 오랜 라이벌을 대신 상대해주는 걸 보면서 어떤 호들갑을 떨었을까? 먼저 현지에서 꽤 화제가 됐고 인용도 많이 된 김민재의 멘트가 있습니다. 김민재가 이스탄불에 오면서 얘기했다는 말, 이스탄불이 그리웠다, 여전히 이스탄불은 노랑과 파랑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X, 원래 트위터죠? X를 통해서 많이 퍼져 있는데 이거는 조작으로 보인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차 출처를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1차로 취재했다는 사람의 그런 출처가 없었고요. 소셜미디어발로 자체 생산돼서 돌아다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멘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자리, 김민재가 대중이나 뭐 미디어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성격상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는데 제가 뭘 걸 수도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작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작이라고 해서 거짓말이네, 물론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왜 나왔느냐, 페네르바체 사람들이 X와 인스타그램에서 김민재 선수를 하도 그리워하다 보니까 그들의 수요에 맞춰서 조작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재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이제 조작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한 것 같아요. 경기 전후로 김민재를 이 X에 검색하면 거의 다 튀르키예 사람들의 발언, 튀르키예 사람들의 사랑 고백입니다. 몇 개 볼까요? 경기를 좀 몇 시간 한참 앞두고는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펀치를 훈련하는 어떤 사람의 영상이죠. 뜬금없는 영상이에요. 김민재랑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글이 달려 있습니다. 김민재가 이카르디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갈라타사라이의 주전 공격수 이카르디, 현재 페네르바체 팬들이 가장 얄미워하는 인간, 이카르디를 김민재가 이렇게 죽여버리겠지? 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X의 게시물이었고요. 다음에 감격에 겨운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세이렌테페에서 김민재 목소리를 듣다니 라고 하면서 페네르바체 시절 하이라이트를 올린 사람도 있었는데, 이 세이렌테페라는 것은 갈라타사라이 홈구장 근처의 그 기차역, 지하철역, 그리고 그 지명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역시나 페네르바체 시절의 하이라이트를 올리면서 김민재가 언젠가 페네르바체에 또 올 걸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요번 경기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서로 안아주는 움짤이 나왔습니다. 이게 팀이 3대1 승리를 확정 짓는, 쐐기를 박는
팀의 세 번째 골 무시할라의 골이 나온 뒤인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기뻐하는 우리 김민재 좀 보세요. 이런 글귀가 달려있네요. 우리 팀 영상은 아니지만 김민재가 좋아하는 걸 보니 나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제가 차마 오글거려서 퍼오지 못한 지르키에어로 된 수많은 사랑 고백을 X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양상, 경기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바이에른이 초반에는 발렸습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발렸고 썰렸고 밀렸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슛 스탯을 보죠. 전반전 슛이 갈라타사라이 16회, 바이에른 3회였어요. 거의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수치죠. 바이에른 선수들이 엄청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나빴는데요. 아마 이제 7명이나 결정했다는 점이 1차적인 요인일 겁니다. 그 다음에 피파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피파 바이러스. 그 A매치 직후 한두 경기 동안 그 A매치의 선수들을 많이 보내는 명문팀이 더욱더 컨디션 저하를 겪는 현상, 피파 바이러스라고 많이들 하죠. 이 점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한 김민재는 물론 독일 선수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앓고 있다. 왜냐면 독일은 좀 이례적으로 유럽 내에서 A매치란 게 아니고 아메리카에 갔다 왔죠. 미국엔 멕시코를 상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 자동 진출을 하는 본선 개최국이라서 유로 예선을 안 치르기 때문에 평가전 상대를 찾느라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 게다가 키미히 같은 경우, 이 팀 핵심 미드필더인 키미히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독일 A매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쉬다가 돌아왔는데 그 전부터 계속 컨디션 난조가 좀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상당히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난조, 지친 선수, 부상 선수 등이 겹치면서 바이에른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다. 게다가 이를 공략하는 홈팀 갈라타사라이의 강도 높은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린 바이에른이 마구 휘둘렸습니다. 이것을 좀 심화시킨 것은 콘라트 라이머, 미드필더 선수죠. 이 선수의 답없는 패싱력이었습니다. 레온 고레츠카도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라이머는 좀 더 수비 원툴로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라이머가 키미히 파트너로 나왔는데 키미히가 이날따라 좀 못했다? 그럼 라이머가 공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요. 이 점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반전 패스 성공률이 말이 안 될 정도예요. 라이머가 56%, 16개 시도에서 9개 성공했는데 시도 숫자도 적고 성공률도 너무나 낮다. 이게 바이에른 선수로 믿을 수 없는 수치죠? 56%가 뭡니까? 바이에른 중앙미드리를 하면 지금은 키미히, 예전에는 뭐 크로스, 슈바인슈타이거, 하비마르티에스 이런 선수들이 하던 거예요. 제오베르트. 근데 56%를 찍는 선수가 중원에 있다? 좀 심한 거죠. 키미히의 82%도 키미히 치고 굉장히 낮은 건데 라이머는 너무 낮았고 레프트백 알폰소 데이비스는 전반전에 69였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앞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 패스를 못하니까 팀이 공이 끊기고 역습을 맞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던 거죠. 이때 김민재의 패스 성공률 전반전에 100%였습니다. 김민재가 그나마 좀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지켜준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김민재가 바로 전 경기 마인츠전에서는 경기 내내 100%였죠. 이날은 전반전만 봤을 때 100%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풀리다 보니까 안 풀릴 때 공을 굉장히 잘 빼앗기는 리로이 자네, 무시할라 이 두 선수의 답답함까지 추가가 되면서 바이에른은 어떤 쪽으로도 경기를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은 바이에른이다. 체급이 높았습니다. 피파 바이러스는 갈라타사라이 역시 튀르키예 대표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비껴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반전 오버페이스를 하고 갈라타사라이의 압박 강도는 후반전에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갈라타사라이가 밀어붙인 전반전에 점수차를 벌려놨어야 이길 텐데 결과적으로 1대1이었거든요. 선제골은 오히려 바이에른의 코망이 넣고요. 그 다음에 이카르디의 페널티킥 한 골만 내줬지 1대1 상태를 유지하고 버티고 있었던 게 바이에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바이에른이 50대 50 정도의 흐름을 회복한 뒤에는 훨씬 더 날카로운 속공을 자주 보여주면서 이득을 봤고요. 결국 해리 케인의 1골 1도움, 케인과 사실상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1골 및 사실상 1도움을 한 무시할라 이 두 선수가 공격에서 두 골을 만들어주면서 결국 바이에른이 3대1로 이겼습니다.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넘어서 허무할 만한 그런 경기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김민재 선수 역시 한국을 오가면서 A매치를 치른 뒤에 유럽으로 가가지고 3일 만에 경기를 했고 3일 간격으로 경기를 했고 게다가 국지전이어서 이제 국지 이동까지 했다 보니까 평소보다 발이 무뎠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게 뛰어다니는 게 눈에 띌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비에 문제는 없었고요. 결정적인 블로킹이나 클리어링들 보여줬습니다. 또 이 팀에서 유일하게 갈수록 몸이 좋아진 선수는 더리우트죠. 더리우트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몸을 올리는 중입니다.
더리우트 선수는 원래 패스를 전개할 때 김민재나 우프메카노에 비해 기여도가 떨어지고 수비 반경이 비교적 좁다는 단점은 원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좀 안정적이고 이날처럼 얻어맞는 양상에서 버틸 때는 덩치도 크고 좀 안정적으로 수비하는 더리우트가 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리우트가 걷어내기와 헤딩 경합 면에서는 김민재보다 수치가 높았습니다. 보통은 김민재가 어느 팀에 가도 1등인 수치인데요. 대신 김민재가 공 탈취, 가로채기에서는 더리우트보다 더 높았고요. 이렇게 두 선수가 상호 보완적인 조합을 보여주면서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결과적으로 케인 1골 1도움 추가하면서 현재까지 챔스 3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킹슬리 코망 선수는 이번 시즌 챔스 첫 골을 넣으면서 챔스 7시즌 연속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7시즌 연속 뭐 어려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뜻밖의 많지 않다. 지금 메시 호날두가 없기 때문에 4명밖에 없다고 해요. 레반도프스키, 그리즈만, 음바페와 더불어서 코망까지 4명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제일 공격수 이미지가 없는 게 코망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좀 대단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왜 프랑스가 넷 중에 셋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가 그냥 선수풀이 원체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현지 언론, 독일 언론의 선수 평점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의 선수 평점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1점으로 갈수록 좋은데요. 스포츠지 슈폭스의 평점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울라이 골키퍼 2.5점을 받았고요. 포백을 보면 더리우트와 김민재 콤비는 2.5로 좀 괜찮다 정도의 평가를 받은 반면에 라이트백 마즈러이 3.5, 레프트백 데이비스 4.5 엄청나게 낮은 걸 볼 수 있죠. 중앙 미드필더 더 낮습니다. 키미히가 4.5, 키미히가 좀 받으면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평점을 받았고 라이먼은 무려 5입니다. 팀 내 최고로 나쁜 점수예요. 이선 자원들은 뭐 안 좋은 전반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가 잡작해서 3골을 만들었다 보니까 코망 3, 무시알라 2.5, 자네 3, 스트라이커 케인 2.5까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 4명은 다 점수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네가 이날 뇌절 플레이를 많이 해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야 자네 왜 이렇게 높아? 자네는 이렇게 조져서 주면 안 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시도 했고 키패스도 했고 돌파도 했고 패스 성공률도 나쁘지 않아요. 자,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의 더비 라이벌 페네르바체 출신 김민재 리 람스파크 경기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이 경기장의 분위기를 잘 알아서 그런지 물러나 지켜야 했던 경기 양상에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다. 옆에 동료 더리우트처럼 여러 번 결정적인 수비를 해냈으며 자신감 있는 패스도 인상적이었다. 여러모로 합당한 그런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갈라타사라이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이름이 불리고 소개가 될 때 갈라타사라이 팬들이 유독 야유를 했다고 휘파람을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참고로 키미히의 이례적으로 낮은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요. 새 파트너 라이머와의 조합이 좋지 않았다. 그답지 않게 나쁜 패스를 여러 번 했고 이카르디에게 준 페널티킥의 원인도 제공했다. 후반전엔 좀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맞는 말입니다. 키미히의 컨디션 회복 굉장히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가 라이머든 고레츠카든 패스를 잘 돌릴 수 있는 허브가 이 선수 한 명밖에 없잖아요. 키미히가 무너지면 김민재는 진짜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고 이미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재 한 명 힘든 거는 둘째치고 팀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붕괴될 수 있다.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김민재 선수는 팀 내 비중이 엄청나고 다른 부상자들, 다른 포지션의 컨디션 저하 등 때문에 절대로 쉴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민재는 이미 유럽 돌아가자마자 3일 간격으로 경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한국 시간 10월 28일 다름슈타트를 상대하고요. 11월 2일에는 포칼에서 자르브리켄, 11월 5일에는 분데스리가에서 도르트문트 대어 클래시커입니다. 게다가 원정이에요. 그리고 11월 9일에는 갈라타사라이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까지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A매치데이거든요. 못 쉬어. 그나마 자르브리켄전 이 정도 쉴 수 있을 텐데 팀 사정상 장담은 못합니다. 예전에도 포칼 경기에서 김민재 오퍼메카노를 쉬게 하기 위해서 다른 포지션 선수들을 땜빵으로 썼는데 지금은 그 다른 포지션들조차 구멍이 났기 때문에 땜빵도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민재와 더리우트 중에서 한 명만 쉴 수 있다면 그때 컨디션 봐야겠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더리우트를 쉽게 할 수도 있겠죠. 다행인 건 그래도 포칼 1라운드에 이어서 연속으로 3부 팀이 걸렸다는 거 대진이 좋다는 겁니다. 3부 팀이니까 좀 전폭적인 로테이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나마 희망을 품어봅니다. 좀 쉬게 해줘.